오늘은 섬유 제품의 안전 규제 및 제품 관리에 대한 섬유 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국내외 섬유 의류 제품의 안전관리 제도라는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강연을 맡아주실 PT시험연구원의 주정균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섬유 의류 제품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릴 PT시험연구원 주정균입니다. 목차는 첫째, 국내 섬유 제품의 안전관리 제도, 그 다음에 해외 섬유 제품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안전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지역별, 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 확대 등 국제교육 여건이 개선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 정부, 소비자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2020년도에 발표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제품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어린이 제품은 2019년도에 발표된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제품 안전관리 체계는 사전 안전관리 체계와 사후 관리 안전 체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출시 전에는 사전 안전관리 제도를, 제품 출시 후에는 사후 안전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통합인증마크 KC입니다. 각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 시간과 비용의 낭비, 국가 간 거래 상호 인증 등의 신뢰도 저하 문제가 있어서 13개 법정 의무 인증 마크를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로 통합하여 현재 8개 부처 23개의 법정 의무 인증 제도가 KC 마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에 있어서는 제품 안전 단계별로 총 4가지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그 다음에 안전기준 준수의 4단계로 나누어서 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분류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위의 정도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의 4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장 위에다가 높은 안전인증 같은 경우에는 제품 검사와 공장 심사를 모두 거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야 하고, 안전확인 같은 경우에는 제품 검사를 통해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시장에 출시를 해야 됩니다. 공급자 적합성 관리 대상 품목은 자체 또는 제3자의 시험기관에서 제품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야 하고, 안전기준 준수 같은 경우에는 제품 검사를 통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KC 마크를 표시해야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정용 섬유 제품, 그리고 양탄자, 그리고 이제 섬유 제품과 가장 비슷한 가죽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으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기존 생활용품과는 달리 유아용 섬유 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그리고 어린이용 가죽 제품과 아동용 섬유 제품은 공급사 적합성 대상 품목으로 생활용품보다 한 단계 높은 안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류 제품의 표시사항 예시입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제품의 표시사항이 각 해당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섬유의 혼용률,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제조국, 제조연월, 치수 및 취급상 주의사항과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장에 출시하셔야 됩니다. 대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관계로 KC 마크는 붙이지 않되 안전기준이 정한
위 표지사항을 제품에 꼭 표시하셔서 출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후관리제도는 안전성조사입니다.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 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얘기하며 저희 나라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을 세워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성조사 계획 및 결과 발표 예입니다. 안전성조사 계획의 경우 매해 연초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중점 안전관리 대상 품목 및 그 해의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그 안전성조사 계획은 연초에 발표되는 안전성조사 계획을 참고하시면은 언제 어떤 품목이 조사 대상이고 언제 조사를 실시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조사가 끝나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보도자료 배포 및 또는 리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안전성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콜 이행 점검입니다. 앞에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리콜 권고 또는 리콜 명령에 의해서 시장에 판매된 제품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거 실태를 리콜 이행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콜 이행 점검은 제품안전관리원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사고 조사입니다. 제품 사고 조사란 어떤 동일한 유형의 제품 사고 재발 방지 및 위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사고가 발생 시 사고 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 조사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외부 전문기관을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 각 사고조사센터에서는 제품 결함 여부 및 결함 정도를 확인하고 자문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리콜 등의 조치 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사고조사 절차입니다. 보시는 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일 먼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제품사고조사센터가 원인을 파악한 후 자문위원회를 거쳐 리콜 권고 또는 리콜 명령에 따라 제품을 리콜하고 있으며 사교용 및 전문기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불법 불량 제품 조사입니다. 불법 불량 제품이란 개별법에 따라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 등을 위반한 채 제조, 수입,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말하며 조사 목적은 불법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안전 모니터링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국가기술표준원이 분야별 단체들과 협력을 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을 감시하는 제도이며 약 150명의 제품 안전 감시단이 각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해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행정 조치 등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제품 조사입니다. 국내 생산 제품이 아닌 수입돼서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함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실물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후 정상 제품의 경우에는 통관해서 국내 유통, 불법 불량 제품인 경우에는 수입 단계에서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반송 또는 폐기를 하는 수입 제품 조사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해외의 불법 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소비제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미국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는 소비자 제품 안전법,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또는 개별법으로는 가연성 직물법 등의 법령과 사전 규제, 수입 제품 검사 등을 통한 사전 관리,
그 다음에 시정관리, 정보관리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품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 제도는 정책기구인 연방정부와 관리운영집행기구인 CPSC, 그리고 아까 여러가지 CPSA, CPISA 등 개별법을 통해서 소비자 제품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 자기적합성 선언에 따른 시장 전 시장 감시와 그 다음에 소비자 유해 정보 시스템 리콜 또는 시장 감시를 통한 사후적 시장 감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PC와 제3자 시험, 추정 라벨 부착 의무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비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적합성 서면 작성을 통해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유 제품 관련 사전관리 제도입니다. 섬유 제품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제품 안전법,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과 가연성 직물 제품법 등을 통해서 사전적 시장 감시를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 자기 적합성 선언에 따른 행정 절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 제품 관련 사전 관리 제도인 성인용 섬유 제품의 GCC 작성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 있는 문서를 좀 이제 한글로 옮겨본 건데요. 증명서에 적용되는 제품 증명은 어떤 관련 인증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 제품 안전 규정에 대한 인용문, 그 다음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증명, 그 다음에 시험 결과 관리 기록 담당자에 대한 문의처, 제품이 제조된 날짜, 소비자 제품 안전 법규에 대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시험한 날짜와 장소, 시험기관, 그 다음에 해당 인증을 시험할 수 있는 제3자 시험기관의 증명 등을 통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섬유 제품 관련 사후관리 제도입니다. 미국의 사후관리 제도는 소비자 유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수집 경로는 4가지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NEISS, 100개의 표본 병원 응급실로부터 매일 제품 관련 사고 정보를 보고받고 사망 확인서, 유해 및 잠재적 사고, 또한 심층 조사 등을 통해서 유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 수집 기관 및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NEISS 같은 경우는 매일 전산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CPSC가 운영을 하고 있고, CPSC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한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런 유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제품 관련 사후관리 제도로는 법령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발견 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경고장 발행 또는 자벌적 리콜 명령, 또한 민형사 처분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U의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제품 안전관리 체계는 제품 안전 지침, 개별 제품의 안전 기준 등의 법령과 사전관리로서는 CE 마크 부착 등을 통한 사전 규제, 또한 사후관리에서는 개별 국가별 시장 감시 기관에서의 시장 감시와 또한 라펙스를 통한 긴급 유해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조치로는 유해 물질이 발견되거나 유해된 제품의 경우에는 벌금, 리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섬유제품 관련하여 사전관리 제도는 섬유제품의 리치 등의 준수를 위한 리치 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섬유제품의 리치 준수를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염료 조제 같은 혼합물이 아니라 물질의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게 혼합물로 분류되는 경우와 의도적인 배출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는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리치 법령에서 완제품에 해당하고 비의도적 배출에 해당되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들이 해당하는지의 관리는 바이어 및 이런 물질들의 정보를 필요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섬유제품의 분류 사례 및 혼합물 혹은 완제품,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배출의 사례는 오른쪽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섬유제품 관련 사후관리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시장 감시 제도를 활용을 해서 유통되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검사한 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시행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의 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의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일본의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 제도는 정책기구인 소비자청,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과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안전법, 가정용품 표시법 및 유해물질 규제 법률 등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품 사고 사전 방지로는 기술 준수 확인이나 PS 마크 부착 등을 통해서 사전 방지를 하고 있으며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하여 중대 제품 사고 정보 등을 공표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 제품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섬유 제품에 대해 해당되는 안전관리법으로는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과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섬유 제품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법령으로는 소비자청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안전법, 후생노동성에서는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유해물질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관리로는 사전규제로서 기술 준수 의무화 및 인증마크 부여, 사후관리로는 제품 사고 정보 수집 및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섬유제품 관련 사전관리 제도로는 품질표시법에 따른 38품목의 섬유제품에 대해서 품질 표시, 취급방법 표시, 표시자명 위험주의 환기 표시 등을 표시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정용 의류 섬유제품에 대하여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제도로는 소비자청, 국민생활센터,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이 여러가지 모니터링 제도 및 사고정보 수집 또는 리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제품 안전관리 체계로는 제품품질법, 수출입상품검사법, 표준화법, 강제성 제품 관리 규정 등의 법령을 통해서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의 경우 CCC 마크 등의 사전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 시 통관 전에 GB 규격 적합 여부와 CCC 인증 여부를 통해서 수입 제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는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의 시장 감시를 통한 사후 관리와 공산국, 공상행정관리국, 중국 소비자협회 등에서 정보 관리를 통한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섬유제품 관련 사전관리 제도로는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의류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 품질법이나 표준화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술 요구, 상품 사양 설명 및 기타 필요사항에 관한 요구에만 적합하면 됩니다. 섬유 및 가죽제품 관련해서 주요 중국의 국가표준으로는 GB18401, GB31701, GB20400, GBT5296.4 등을 통해 섬유 제품의 안전기술 요구, 상품 사양 설명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류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강제성 국가표준인 GB18401에 적합을 해야 하고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포르말데히드, pH, 염색 결례도, 악취 및 가분해성 방향족 아민 염료 등 5개 항목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별 섬유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의 섬유제품 관련 안전관리 제도를 비교를 해보았으며 관련 규정, 성격, 그 다음에 인증 여부, 서류 보관 의무, 대상 품목, 규제 대상 등에 대하여 정리된 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내의 섬유 의료 제품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해주신 주정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본 세미나 내용과 관련하여 접수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내 제품 안전관리 체계에서 사후 관리에 따라 자발적 리콜 분리행 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요? 제품 안전 관리 체계에서 자발적 리콜을 불이행한 기업에게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 리콜이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제품안전기본법상에 따르면 자발적 리콜에 해당되는 기업이 자발적 리콜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검출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기술표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정보를 기업들이 알아보려면 www.safetykorea.kr 제품안전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현재까지 조사된 유해 제품들에 대한 리스트와 또한 해외 리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제품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이 안전 기준에 불합격할 경우 전체 항목에 대해 재검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합격한 항목만 검사하면 되는지요? 네, K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입니다.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전체 검사 항목 중에 일부가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전체 항목을 다시 검사하셔야 됩니다. 일부 항목이 불합격되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재검사한 제품이 원래 검사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체 항목을 다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섬유제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